자, 잠깐 정치권 얘기 다시 또 계속해보면, 문재인 의원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긴급조치 시대가 연상이 된다는 식으로까지 비판을 했었는데, 개헌 문제에 대해서. 오늘 또 세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해서,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이다. 그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한번, 문재인 의원의 발언 내용 한번 보시죠. 공약 파기를 넘어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70년 넘게 전시군사작전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네. 지금 저 말의 취지는 국민을 속인 거다. 또 하나는 전시작전권은 지금 전환이냐 환수냐 서로 용어 선택도 다른데요. 환수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 것 같거든요. 문재인 의원은. 네. 이른바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거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국방에 관해서는 절대로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네. 네, 그걸 영어로는 second guess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안보 국방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이라도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1949년도에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지 않았더라면은 김일성이가 쳐들어왔을까? 그렇죠. 그게 세컨 게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전에, 6.25 1년 전에. 6.25 1년 전에 철수하지 않았더라면 김일성이가 전쟁을 시작했을까? 네. 그게 세컨 게스란 말이에요. 네.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북한에 쳐들어오더라도 네. 국방 자주권이 필요하니까 1949년도에 미군이 나간 게 잘 됐다, 잘 된 거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견져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작권 이양이라는 것이 김정은에게 어떤 오판을 하게 할 작은 가능성으로도 있다라면은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씨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야당 전체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국방안보를 자꾸 자존심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네. 국방안보는 국민 생존권이고요.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네. 절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친노 정치인들이 소위 노무현, 유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국방이란 자존심이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친노라고 하지만 친노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유훈 정치를 하고 있다.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유훈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요, 북한도 저렇게 되는 거고, 아르헨틴도 저렇게 되는 거고, 지금 친노 좌파들이 하루속히 버려야 되는 건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을 이게 극복하고 벗어나야 그렇죠. 된다. 그래야지 이 문제도 벗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 신 박사는 예. 지금 어쨌든 지금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또 문재인 의원이 계속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각을 세우는 문제 그 두 가지가 지금 결부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전작권 전환 문제. 뭘 그걸 나눠서 얘기해 뭉뚱그려 얘기하죠. 그 문재인 의원은 그걸 구분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마키아벨리는 군도론에서 뭐라고 그랬냔 말이죠. 네. 그 언즉시야 말인즉 옳아요. 옳은 얘기야 다 하지. 말은 옳다. 국방이야 늘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 네. 더군다나 강대국에 맡기면 안 된다. 네. 이게 뭐 군주론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나오죠. 아니 그 다 옳은 얘기 아는데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셨더니 1950년대 엑시슨 라인 저거 했을 때 네. 그대로 당했잖아요. 네. 당시에 소련하고 중국은 마오하고 말이죠. 스탈린하고 해서 김일성한테 오다 줘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치고 올라갔는데 마오는 만주 먹힌다 그래가지고 그냥 밀고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 국제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한반도 분단이 이렇게 됐어요. 네. 내부적인 저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전체적인 상황 보면은 60, 70년 만에 호시절이 온 것 같아요. 통일될 수 있는. 근데 지금 말씀을 이제 요지를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의원의 말은 언즉시야. 자주 국방하는 건 맞지. 맞는데. 네. 보세요. 재작년, 작년 핵미사일 도발한 데다가 오늘 뉴스보도에는 말이죠. 네. 뭐 조간신문에는 핵탄두 개발까지 됐다는. 미국 애들이 뭐. 소형화. 물건 뭐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긴장 조성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지금
뭐예요? 초미지급이야. 네. 기갈공명의 출사표로 얘기하면은 국가 위망지출하고 예. 나라가 망하는 가을날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저런 얘기 길 가는 삼척동다도 하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전직이 아니라 말이지. 뭡니까? 대선 후보였죠. 후보라는 사람이 나가지고 대통령 발목이나 잡는 식으로 말이지. 아니, 옆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아량, 금도가 없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네. 지금 아까 이 박사님 얘기했듯이 지금 친노가, 네. 친노 그룹의 좌장 아닙니까? 네. 이거는 국민들한테 지금 계속 저런 식으로 하니까는 경제 도와주는 것도 없지. 지난번에 그 세월호 단식 투쟁할 때 옆에 가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더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지. 이제는 전사건. 단식에 국민들 저것도 동조했죠. 다 네. 우리가 저걸 해가지고 자주 급박하는 건 누구보다도 바라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못 하잖아요. 네. 미국 때문에. 네. 옵션에 걸려 있잖아요. 네. 만약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면은 미국하고 교섭 다 끝나는데. 네. 그냥 정치도 현실이지만은 네. 국방은 현실 중에 현실. 네. 이 박사님 말씀대로 생존권에 달린 문제라고. 네. 이런 문제를 저렇게 아무나 언즉시야 말하는 듯 다 옳은 얘기나 해가지고 말이야. 대통령 발목이나 잡는 식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식으로. 그렇게 보여진다. 날기죠. 문재인 의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예, 왜 그럴까요? 아, 그게 꼼수죠. 이 박사님 지난번에 모 방송에서 말씀 잘하셨대. 인권 변호사 하면 딱 어울린다고. 한번 이 박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네, 저게 어떤 점에서 보면 약간 이제 표현은 조금, 네, 예, 네, 문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파를 결집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네트워크 정당 하자고 그랬다, 인터넷 정당 하자고 그랬다, 네. 막 치고 박잖아요, 두 분이서. 네. 그런데 이제 전자권을 가지고 예. 좌파 지지자들 나한테 다 결집시키겠다. 네. 이 전자권 문제에 관련돼서 저기 보면 문재인 씨가 네, 거의 지금 반 정도, 지지율이 반토막밖에 안 나오잖아요. 3등입니다. 뭐, 그런데 물론 반토막밖에 안 돼요. 아, 네. 예. 그러니까 큰 전자권 차이는 문제를 아닌데, 통해 네. 가지고 좌파의 지지를 결집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 우파는 그 말에 절대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전자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권 당연히 연기해야 된다. 네. 그리고 당연히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우파들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중요한 거는 문재인 씨한테는 좌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좌파들의 이 대통령하고 이렇게 서로 그걸 함으로써 좌파들의 지지를 이끌어 올리는 일단은 그런 의도로 자기 몇 개 지지층을 보이는 좀 확고히 다지는 그런 그렇죠. 전략.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